차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식입니다. 챕터 4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6절 리퀴드 힐리움으로 보제 파티클에 대한 공부를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 절 4장에서는 마지막 절 하나가 The Exclusion Principle, 페르미 파티클, 페르미 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투 파티클 스캐터링 할 때 우리 이것은 이미 4강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자, 이렇게 스캐터링을 할 때 이 센터 오브 매스 시스템에서 볼 것 같으면 A와 B가 이렇게 서로 갔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이라는 곳에서 측정한 앰플리튜드는 A라는 입자가 세타로 온 거고 B라는 입자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온 거고 전부 다 똑같이 원이라는 데로 들어가니까 두 앰플리튜드를 더하는데, 이때 서로 그 두 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F 세타를 제곱한 것, 다시 말해 이건 이제 프로버빌티죠. 두 프로버빌티를 더하는 것인가 하면,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경우에는 보제 파티클에서는 이렇게 두 개 앰플리튜드를 더하고, 그 다음에 페르미 파티클도 이렇게 두 개 앰플리튜드를 더하는데, 보제 파티클과 페르미 파티클이 아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보제 파티클의 경우에는 더할 때 이게 플러스, 그 다음에 페르미 파티클의 경우에는 더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바로 요 점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보제 파티클의 성질, 요 플러스 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이너스 사인에 대한 성질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6장에 가서 우리 스핀 2분의 1 파티클을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르미 파티클에 대한 앰플리튜드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A라는 입자가 1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B라는 입자가 2라는 방향으로 갈 앰플리튜드가 이렇다고 하고, 그 두 개를 이렇게 바꾼 것이 A가 2로 가고 B가 1이라는 것으로 간 앰플리튜드가 이렇다면, 이렇게 하나는 1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2로 갈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다 더하는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4에 44씩이 되는데, 그래서 이 A와 B에서 1과 2 방향 이렇게 있는데, 1 방향과 2 방향이 아주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또 스핀 상태도 같다면, 일렉트론은 스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스핀이 반대면, 그러면 이건 다른 입자 상태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방향이 거의 같고 스핀 상태도 같으면 4의 40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0이 되겠죠. 바로 이런 성질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페르미 파티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데, 그런 게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The result for Fermi particles is much simpler than for Bose particles. 페르미 파티클에서 아까 그런 성질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보제 파티클 때의 결과보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제 파티클은 어땠습니까? 이미 몇 개가 더 있으면 하나가 더 갈 확률이 아주 더 커졌죠. 그래서 n개가 이미 있으면 루트 n배만큼, 루트 n 플러스 1배만큼 이렇게 더 커졌습니다. It isn't possible at all for two Fermi particles such as two electrons to get into exactly the same state. 그래서 페르미 파티클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정확히 같은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ll never find two electrons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ir two spins in the same direction. 그래서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스핀이 같은 방향이라면, 다 스핀 업이든지 다 스핀 다운이라면 같은 장소에 그런 전자가 두 개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또는 어떻게 하냐면, 또는 it is not possible for two electrons to have the same momentum and the same spin direction. 그래서 두 개가 스핀 디렉션이 같고 운동량이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위치하고 운동량은 동시에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위치를 알면 위치가 같고 스핀이 같으면 안 되고, 운동량을 알면 운동량이 같고 스핀이 같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they are at the same location or with the same state of motion, 그래서 둘이 위치가 같든지 또는 운동량이 같으면 the only possibility that they must be spinning opposite to each other.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냐면, 그들의 스핀의 방향이 반대인데, 스핀의 경우에는 한 방향이면 그 반대 방향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회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인데도 불구하고 페르미 입자에 대한 법칙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페르미 입자에 대한 규칙이 없다면 물질 세계의 모든 피큘리애리티가 피큘리애리티는 특별한 성질입니다. 물질마다 또는 원소마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성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보이는 다양한 성질들이죠. 그 다양한 성질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바로 페르미 입자에 대한 규칙 때문에 생기는데 그게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모든 원자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의 그림 4의 11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톰이 구성될 때 애톰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이제 전자가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애톰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으로 그린 게 이게 전자가 분포된 모습입니다. 힐리움 애톰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선이 좀 촘촘하게 있다는 건 전자가 숫자가 더 많다는 게 되겠고 리튬 애톰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원자핵에 양성자가 하나, 양성자가 두 개, 양성자가 세 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성 원자를 만들려면 하이드로젠 애톰에는 전자가 한 개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륨 애톰에는 전자가 두 개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애톰에는 전자가 세 개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수소 원자는 그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 끈다고 해서 전부 원자핵으로 다 가서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보제 입자라도 비슷한데 원자핵이 전자를 중심으로 끌어당기지만 어땠습니까? 불확정성 원리에서 모든 것이 다 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공간의 밀집도와 운동량의 밀집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원자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소 원자와 그냥 비슷하죠. 단지 전자 밀도가 좀 증가한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리튬 원자는 어떠냐? 리튬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수소나 헬륨 원자와 비슷하게 전자 밀도가 좀 더 증가한 게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f electrons are Bose particles, 일렉트론이 페르미 파티클이 아니고 보제 파티클이라면 every atom would look more or less the same. 여기서 every atom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되게 비슷하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a little round ball with all the electrons sitting near the nucleus. 약간 공 모양인데 모든 전자들이 다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Nothing directional and nothing complicated. 이게 어떤 방향으로 분포가 좀 더 많아진다든가 또는 좀 복잡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미 입자면 전자가 페르미 입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우리 보제 입자라고 그러니까 그 페르미 입자의 성질이 없다고 한다면 4의 11식의 A가 이게 바로 수소 원자였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입자라면 어떻게 될까? 페르미 입자라고 하더라도 수소 원자는 그렸더니 어때요?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단지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다르면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갖다가 이제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제 입자인 경우나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스핀을 갖고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보제 입자인 경우와 다를 게 크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그림 4의 11의 A에서 헬륨 원자 이렇게 그렸었죠. 자, 그러면 이게 페르미 입자라면 이게 이제 보제 입자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미 입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페르미 입자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지 뭐만 차이가 나겠습니까? 요거 그림 4의 12의 B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만 차이가 나냐면 여기 전자 하나는 스핀업이고 전자 또 하나는 스핀 다운이고 이렇게 하면 두 개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그 페르미 입자에 대한 그 같은 상태, 같은 운동량의 같은 위치에 두 개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 두 개까지는 스핀업, 스핀 다운까지는 이렇게 헬륨 원자 보제 입자라고 할 때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분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전자의 스핀이 반대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되니까 보제 입자인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튬 원자로 가서는 조금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면 for lithium, however, the situation
becomes quite different. 아주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제 입자의 경우에는 그림 4-11의 C에서 어땠습니까? 이제 다른 수소 원자나 리튬 원자나 같았지, 단지 전자의 밀도만 조금 많아졌을 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두 개까지는 놓을 수가 있었는데, 스핀업, 스핀다운 이랬는데, 여기에 세 번째 전자는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전자는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전자는 어디에 놓느냐? 리튬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스핀 업다운 있었으니까 세 번째 전자는 여기에 두 개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스핀 방향을 모두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세 번째 전자가 처음 두 전자와 가까운 곳에 놓일 수가 없어서 바로 세 번째 전자는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분포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어떤 족에 속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서로 다른 성질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전자가 페르미온 입자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자가 서로 결합한다든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화학적 성질이죠. 그래서 now we can begin to see why different atoms will have different chemical properties.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원자들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왜 갖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우리 단지 뭐만 했습니까? 힐륨하고 리튬까지는 보지 입자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었는데, 자, 이제 그 리튬 입자로 가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게 무엇이었냐면, because the third electron in lithium is farther out, it is relatively more loosely bound. 세 번째 입자가 원자핵에서 어땠습니까? 한참 더 멀리 떨어져야 됐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자핵이 이걸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relatively, 상대적으로 more loosely, 더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much easier to remove an electron from lithium than from helium. 그래서 리튬에서 이 마지막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이 힐륨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하는 것이죠. This accounts for the valence of the lithium atom. 이게 바로 리튬 애톰의 밸런스를 설명해 준다. 밸런스는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얘기죠. 최외곽 전자에 의해서 원소의 성질이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 안쪽에 있는 것은 다 서로 상쇄돼서 그 성질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그 원자의 성질을 갖는데, 그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고, 그것을 일반 전체적으로 밸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the directional properties of the valence, 이 밸런스의 방향에 따른 성질, 이건 무엇입니까?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원소의 이쪽 방향하고 성질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have to do with the pattern of the waves of the outer electron, which we will not go into at the moment. 이 다이렉셔널 프로퍼티의 밸런스의 방향성을 갖는 이 성질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웨이브 펑션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최외곽 밸런스 전자들의 웨이브 펑션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는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이건 이제 언제 다루게 됩니까? 아마 6장에 가서 다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But we can already see the importance of the so-called exclusion principle. 자, 여기서 이미 베타 원리, exclusion principle의 importance,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리튬만 보고서도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exclusion principle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Which states that no two electrons can be found in exactly the same state, including spin. 스핀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는 두 전자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xclusion principle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의 7절은 우리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전반부 마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이면 이제 우리 4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의 마지막에서 하나 전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